자, 지금부터 파일 업로드에 대한 라이브러리 등록해서 할 건데요. 저희가 이제 카페 한번 열어보시고 로그인 하세요. 자, 로그인 해주시고요. 됐으면 거기에 이제 파일 업로드, 저희가 파일 업로드 쳐보시면 파일 업로드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그 파일 업로드 util 라이브러리 이렇게 한 게 되어 있는 게 있으세요. 이게 지금 수정한 내용인지 아마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좀 보시고요. 골뱅이 로고 있으니까 이게 그 저희가 스프링에서 썼던 내용이죠. 이 로고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롬버베는 로고입니다. 로고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써라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으시고요. 그 파일 삭제하고 이게 중복되는 거하고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한번 이제 코딩을 작성을 해볼 건데요. 여기 파일 업로드 쓰시고 글 번호는 두 번째 나오죠. 두 번째 파일 업로드를 위한 파일 util 라이브러리 이렇게 돼 있으시고 이제 클릭을 하세요. 클릭하시면 첨부 파일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클릭하시면 여기 파일 util.jar 이렇게 나오는데 내 PC에 저장하셔가지고 저장을 하시고요. 그 폴더 열기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은 걸 폴더를 열어주세요. 자, STS 여시고요. 위치 잡으셔야 되죠. 위치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src 밑에 맨 밑에 폴더 src 폴더 밑에 메인 밑에 웹p 밑에 웹-inf 밑에 lib에 지금 페이지 오브젝트 타기 있는데 이쪽에다가 집어넣어서 등록하는 방법은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파일 util에 해당되는 것을 lib에다 집어넣어 이렇게 카피합시다. 카피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그 카피를 하셔야 나중에 빌드 하시면 이게 생깁니다. 같은 위치에 어차피 이거 똑같은 위치에 다른 라이브러리는 여기다 다 집어넣게 되기 때문에 다 모을 때 같은 장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만들었고요. 폼.xml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이 밑에 저희가 이 페이지 오브젝트 등록한 게 있으실 거예요. 맨 밑에 쪽에 디펜던시스 슬래시 디펜던시즈 바로 위에 구글의 제이손이 있는데요. 여기 그 위에 가시다 보면은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 등록한 게 있습니다.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 등록한 것을 그대로 복사한개 하시고요. 복사한개 해주세요. 복사한개 해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이 util에 여기 그 파일 util.jar 파일에 해당되는 것은 util 밑에 지금 페이지 오브젝트가 아니라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은 페이지 오브젝트가 아니라 이제 파일 util인데 파일 업로드 클래스 이름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소스 카페에 가보시면 클래스 이름이 지금 현재 이 클래스 파일 util이라는 클래스예요. 파일 util이라는 클래스니까 파일 util로 써놓겠습니다. util에 뭐 파일 util 이렇게 되시고요. 버전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버전은 의미가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버전은 기억이 안 나고 나중에 보시면 따로 쓰셔도 되고 시스템 안에 있으시고요. 페이지 오브젝트.jar가 아니라 여기 파일 소문자 대소문자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 이쪽에 lib 폴더 안에 있는 걸 보시면 파일 util이라고 u자는 대문자인데 파일은 소문자죠. 저장하세요. 저장하셔서 보시면 이제 그 프로그레스 바가 막 지나가야 되고요. 지나가시면서 다 끝났습니다. 그럼 웨이브 디펜던시에 가보시면 이쪽에 저희가 방금 전에 올려놓은 파일 util이라는 게 한 개 보이실 거고요. com.web.util의 파일이네요. util의 파일. 그 util의 파일에 이게 util의 파일에 적어내요. 제대로 잘 안 썼는데 등록은 잘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클래스 여기 util 파일 util.class 파일이 있고요. 더블 클릭해보면 버전 안 써놨네요. 버전. 이게 꽤 많이 고친 건데 그래도.
자, 버전도 없고, 그러니까 버전은 아무렇게나 쓰셔도 돼요. 작성을 하셔도 되고, 폼.xml에 원래는 얘에 해당되는 게 패키지가 컴.웹장에 util의 파일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폼.xml에 도큐멘트의 util의 파일에 파일 util 뭐 이렇게 쓰셔야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네, 아티팩트 아이디는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서, 그러니까 util의 파일에 파일 util 뭐 이렇게 해서 써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 버전은 그냥 2.5로 그대로 내비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디펜던시 라이브러리에 등록을 시켜라. 그래 얘를 사용할 수 있죠. 사용할 수 있으시고, 파일 util을 더블 클릭하면 이 소스가 보여요. 소스가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라이브러리로 만들 때 제가 소스도 포함하자 라고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스포트 할 때에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소스 파일을 추가합시다 라고 추가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보이는 거고요. 원래는 얘가 클래스 파일이기 때문에 안 보여야 맞는 거죠. 순수한 클래스 파일을 열었다면 얘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순수한 클래스 파일이 아니라 얘가 이런 경우에는 소스 파일을 추가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는 거는 자바 파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바 파일을 보고 계셔서 이제 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보시는데, 맨 아래 게 지금 리무브 해가지고 지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네임을 써놓으면 이제 리무브해서 지우는 게, 델리트해서 뭐 델리트해서 사용하는 것도, 여기 파일 델리트해서 쓰는 것도 있는데, 리무브로 하시면 여기 파일이 지워집니다. 파일이 지워지고, 리무브 문자열 집어넣으면 이제 문자열 집어넣은 것에 해당되는 게 파일로 만들어주고 얘를 삭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제적으로 업로드를 위해서 쓰는 것은 업로드 메소드입니다. 업로드 메소드 위에다가 그 서버에서 쓰는 패스를 집어넣으시면, 얘를 집어넣어 사용하시면, 이쪽에 보시면 리얼 패스를 한 게, 세이브 패스라고 한 게 이렇게 잡아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요청한 것에 대해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멀티파트 파일 한 개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HTTP 리퀘스트 한 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리퀘스트 집어넣은 이유는 그 리퀘스트를 통해서 이제 리얼 패스를 잡아내려고 저희가 이제 잡아내서 만들려고 이제 여기 리퀘스트란 게 잡아냈습니다. 리퀘스트를 보시면 이쪽에 그 no duplication 해가지고 리퀘스트 한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get real pass 해서 리얼 패스를 한 게 만드는 이제 메소드가 한 게 들어가 있는데, 그 리얼 패스에 보시면 이쪽에 리퀘스트에서부터 get servlet context, 그 다음에 get real pass 해서 원래 서버에 패스를 집어넣으면 그 서버 패스를 가지고 저희가 서버의 패스를 가지고 실제적인 위치의 실제적인 파일에 대해서 찾아내는 이런 이제 메소드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맨날 쓸 때 이렇게 쓰셨죠? JSPN 리퀘스트 잡을 때 이렇게 잡아가지고 실제적인 리얼 패스를 잡아서 이제 플러스 파일명 같이 합쳐가지고 저희가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해 드렸습니다. 그 이쪽에서는 이제 리얼 패스를 잡았을 때, 그 get 리얼 패스 해가지고 리얼 패스를 잡았을 때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만들어라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으시고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그런 내용이 없고 그냥 바로 만들으세요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이 폴더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전제하에 짜시면, 그 뭐 이렇게 없으면 만드세요라는 프로그램을 안 짜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를 어디다 올릴 거냐면, 이미지 올리는 장소를 정하셔야 돼요. 이미지 올리는 장소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정한 다음에 코딩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웹 app 밑에 저희가 업로드라는 것을 한 게, 이렇게 업로드라는 것을 만들고, 업로드 밑에 뭐 이미지 2 이렇게 해서 저희가 URL 보여줄 때 그 리스트에서 보여줄 때 이쪽에다가 이렇게 파일을 올리는 걸로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래서 위치가, 저희가 위치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서버 한번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서버 돌리고 서버스 돌려서 이미지에 해당되는 게 어느 폴더에 잡혀 있느냐 이런 걸 확인하시면 이제 요 폴더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지 2로 이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올리는 위치를 여기다 잡아서 올렸고요. 만약 다른 게 있으면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서블릿 컨텐츠.xml, 그 웹-rf 밑에 스프링 밑에 app 서블릿 밑에 서블릿 컨텐츠.xml에서 폴더는 열어주셔야 합니다. 열어준다는 얘기는 여기 앞에 있는 것까지만 열어주면 되는데, 여기 업로드
그 웹 app 밑에 업로드, 여기 업로드 열어놨죠. 업로드가 열려져 있어야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저희가 이제 서버는 돌렸고요. 로컬호스트 슬래시 지난주까지 이미지가 보이게 만들어놨는데 이미지 슬래시 리전2 라고 쳐놓고 여기 이미지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F12 하게 누르시고 이쪽에 이미지를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는 거예요. 클릭해 보시면 이미지 쪽에 폴더가 뭘로 만들어서 운영이 되지라는 걸 알 수가 있으신데, 이쪽에 보시면 여기 소스입니다. 소스 엘리먼트 부분에 보시면 여기에 업로드 밑에 이미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2에 해당되는 것으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파일을 올려야 합니다 라고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에 해당되는 것은 업로드 밑에 이미지 2로 이제 사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얘가 업로드를 붙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전부 다 풀 네임 써가지고 그 위에 업로드 밑에 이미지입니다 라는 패스로 이제 저장을 해야 합니다 라고 지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파일 유틸에서 이게 지금 요 패스에 해당되는 게 뭐 업로드입니다 이렇게 붙진 않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다 붙여 주셔야 합니다. 업로드 밑에 뭐 그 이미지 2입니다 라는 걸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 컨트롤러, 이미지 컨트롤러에서 라이트 쪽에 들어올 때 뭐가 필요해요? 라이트 쪽으로 들어와서 사용을 하실 때 필요한 것은 이제 어디다 저장을 합니다 라는 게 한 개 필요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모델 말고 저희가 이제 스트링으로 그냥 패스 한 개 집어넣어 들어가겠습니다. 패스 성답에 찍으시고 슬래시 저희가 업로드라는 폴더가 있는데 슬래시 써주시고요. 업로드 폴더가 한 개 있는데 그 안에 그 이미지 2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파일을 저장할 거예요. 지금 이 이미지 컨트롤러에서 사용하는 업로드되는 파일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은 업로드 밑에 여기 업로드 밑에 이미지 2입니다. 이렇게 이제 똑같이 써놓는 거죠. 써놓고 얘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업로드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이제 그 포문 돌리는 거에서 이제 이렇게 그 궤도리지널 파일 네임과 파일 사이즈 뭐 이런 걸 쓰고 if 문장 주석 처리해 놨습니다. 주석 처리해 놨는데, 그래서 그 전 파일을 올리지 않더라도 그 파일이 없으면 그냥 비어 있게 돼요. 지금은 이제 DB에 가져다 쓰자 뭐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저희 부여객체에 해당되는 것은 잘 넘어오고 있고요. 부여객체 저희가 이렇게 이미지 등록이 있는데 수정 뭐 보기 돼 있으신데 저희가 리스트로 돌아가서 뒤로 가기 리스트 이런 아까 방금 저게 리스트였네요. 등록을 누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뭐라고 막 쓰고 그 다음에 파일을 선택을 해요. 근데 맨 앞에 거는 사실은 파일을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여기 첫 번째 거 파일을 선택을 안 하면 그 안 되게 돼 있거나 여기 선택한 파일에 여기 체크가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해서 이제 기본 대표 이미지를 보여줄 걸 선택을 하고 등록을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때 데이터가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요거는 다시 리스트 등록을 하고 다시 리스트를 뿌린 거고요. 등록할 때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첫 번째 거 프레지던트, 여기에 프레지던트가 여기 대표 번호에 해당되는 게 0번입니다. 0번에 해당이 되고 요게 인덱스 번호 0번이죠. 0, 1, 2, 3,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개의 이미지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 중에 올라와져 있는 정보는 찍힙니다. 그리고 부여객체에 대한 정보가 찍힙니다. 이렇게 찍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디는 강제 세팅했죠. 강제 세팅해서 저희가 없는 거를 이렇게 세팅해서 로그인 처리를 처리를 아직 코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테스트로 강제 세팅했습니다. 부여는 잘 나오고 있죠. 잘 나오고 있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걸 이렇게 찍으셔야 됩니다. 파일에 해당되는 걸 리스트로 하자. 지금 원하는 게 파라미터로 넘어와서 받는 게 이쪽에 보시면 여기 리스트가 나오죠. 그래서 이미지 파일 부여를 가지고 처리하는 리스트를 여기다 써야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리스트를 한 개 만들어요. 저희가 파일 정보를 저장하는 정보들이 이렇게 되겠죠. 정보들을 저장하는 리스트를 한 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선언을 해서 이제 어차피 이미지는 꼭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리스트 타입으로 저희가 파라미터로 넘긴 게 리스트니까 리스트 타입으로 한 게 이렇게 자바 유틸의 리스트입니다.
예, 리스트인데 이미지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이미지의 파일 부여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있어요. 있고 어레이 리스트 만들면 되겠죠. 어레이 리스트 한 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 갖고 해서 세미콜론 생성하시면 되죠. new 해서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성을 한 개 해주시고요. 그럼 담을 수가 있죠. 담을 수가 있어서 이쪽에서 저희가 그 파일의 여기 파일 부여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쓰셔야 되는데, 파일 부여 안에는 뭐가 있느냐? 파일 부여 안에 뭐 어떤 프로퍼티에 해당되는 게 있느냐?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해 보시면 F 넘버가 있습니다. F 넘버는 아직 안 정해졌고 시퀀서 가져가고요. 넘버가 있습니다. 넘버는 저희가 이제 가져와서 세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세팅을 해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인서트 만들 때 XML을 또 보셔야 되는데, 예, 볼 게 많네요. 그 메인의 리소시스 org 제락의 이미지의 매퍼의 이미지 매퍼, 얘가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하도록 만들어 놨냐면, 라이트를 하시면 키를 받아서 세팅하게 만들었어요. 키를 받아서 세팅해서 하도록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그 VO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쓰시면 넘버는 언제 여기에 세팅이 되냐면, 그 여기 할 때에 그 이미지 VO 안에 넘버가 세팅이 되고, 여기 라이트는 요 이미지 라이트입니다. 이미지에 해당되는 넘버 타이틀 컨텐츠 아이디 이런 것을 그걸 세팅할 때 넘버가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넘버 세팅된 것을 받아다가 써야 되니까 서비스에서 얘를 하셔야 돼요. 서비스. 그래서 이미지 라이트 그 서비스, 이미지 서비스의 라이트 메소드, 이미지 서비스의 라이트 메소드를 한번 열어보시면, 이미지 src 서비스의 이미지 서비스 IMPL에서 라이트 메소드를 보시면, 이 라이트 메소드 부드 말고 이미지 서비스 부드 아니고 이미지 서비스 IMPL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매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라이트를 할 때 넘버가 세팅이 되죠. 그 넘버를 꺼내 가지고 사용한다. 그러니까 거의 컨트롤러에서는 신경 안 써도 되는구나. 신경 안 쓰고 이쪽에서 그 해당되는 것을 꺼내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만들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세요. 컨트롤러에서는 이제 이미지 컨트롤러에서 저희가 여기 그 이미지 파일 부여에서 F 넘버는 시퀀서 가지고 하니까 얘도 신경 안 써도 되고, 넘버도 서비스에서 세팅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파일 네임과 프레지던트만 신경 써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이 중에서 세팅해 가지고 사용하는 건, 전 컨트롤러에서 세팅해야 될 거는 이제 그 파일 네임에 해당되는 거와 그 다음에 프레지던트, 예, 요거만 세팅을 해서 설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되도록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신경을 별로 안 쓰셔도 되고요. 그 파일 네임에 해당되는 것은 파일 네임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있죠. 파일 네임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그 파일 유틸에서 스트링을 지금 이제 이렇게 리턴하게 되는데, 여기 파일 풀 네임이라고 해서 메소드 그 패스와 그다음 파일 네임, 중복되지 않은 파일 네임을 리턴하게 됩니다. 얘를 받아가지고 세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업로드를 호출하고 하시면 얘가 라이브러리를 서버에다가 그 올려주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업로드도 시켜주고, 업로드 해라. 여기 어디냐면 그 업로드를 만든 다음에 업로드를 해서 요겁니다. 여기 맨 끝에 실질적인 파일을 업로드하는 메소드가 transfer2라는 메소드죠. 멀티파트에 있습니다. 걔를 이용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파일 업로드를 실행하는 이런 메소드가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쓰기 위해서 여기 파일 유틸 이게 스태틱으로 돼 있죠. 스태틱으로 돼 있으니까 파일 유틸 해가지고 호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가 is empty 뭐 이런 거 비어있냐 안 비어있냐 이런 거를 한번 그 조건문에서 출력해 보라고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고를 한번 찍어 보시고요. 로고.info 해가지고 찍어 보시고요. 지금 파일 네임 밑에 사이즈 찍으라고 지도 시켜놨는데, 여기에 이제 멀티파일 m파일 점 쓰시면 is empty
is empty 라고 써주시면 얘가 비어 있습니까 안 비어 있습니까 라는 것을 이제 출력해 보라고 로그로 찍어 보세요. 이런 거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컨트롤러를 고쳤기 때문에 자바 고쳐였죠. 서버가 돌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원래 이게 그 서버가 내가 뭔가 고치면 서버가 돌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서버가 안 돌지 않거나 이런데 막 계속 뭐 이게 서버 스타트하라고 시켰고 고치면 얘가 이제 열받죠. 그러니까 기다려 계속 뭔가 고치면 기다리고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등록을 한 개 눌러주시고요. 이제 제목을 이제 아무거나 눌러주시고 파일은 어떤 거는 이제 파일을 선택해서 사용하시고요. 어떤 거는 파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지 않고 그냥 등록을 한번 해보시면 제가 비어 있습니까 안 비어 있습니까 라는 것을 이제 찍으라고 시켜놨는데 이렇게 저희가 그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지금 여기는 false가 되어 있네요. is empty 비어 있지 않으면 false, 비어 있으면 true, 비어 있지 않으면 false, 비어 있으면 true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이 비어 있지 않는 경우에만 저희가 처리해서 데이터 수집하고 업로드라고 시키면 되죠. 파일이 비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업로드라고 시키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is empty 라는 걸 써가지고 조건문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if 문장에서 저희가 저렇게 길게 썼던 거 이런 거 필요 없으시죠. 그냥 is empty만 가지고 비어있냐 안 비어있냐 이렇게 체크를 해내서 요 if 문장을 길게 만들었던 게 이제 그 비어있다 안 비어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길게 만들었던 거예요. 만들었는데 요 is empty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한 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업로드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네. 이 부분장 이제 풉니다. 보시고요. 자, 이게 파일이 올라왔으면 그럴 때는 mfile.is empty라고 써주시고 여기에다가 느낌표를 한 개 붙여요. 그럼 비어있지 않다는 뜻이죠. 비어있으면 true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empty 비어있지 않은 경우 요 경우입니다. 파일이 올라온 경우 이렇게 파일이 올라오면 이러면 이제 파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럼 파일 util에다가 파일 util 저희가 대문자 파일 util 파일 util 웹장의 파일 util입니다. util 쓰시면 업로드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업로드 메소드를 이용해서 패스를 집어넣으시는데 이 패스는 맨 위에다가 저렇게 뭐 파일 변수로 썼으면 올 대문자로 썼겠지만 지금 이제 파일 변수가 아니라서 그 맨 위에다가 슬래시 업로드 슬래시 이미지 2라고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파트 파일은 m파일입니다. m파일로 지금 여기 돌리고 있죠. 멀티파트 파일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돌리고 있으시고요. 리퀘스트를 전달했는데 리퀘스트가 없어요. 리퀘스트가 없는데 리퀘스트를 생성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시고 파라미터를 달라고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세션 달라고 했죠. 세션을 주세요 라고 했는데 코마 치고요. 그 리퀘스트가 HTTP 서블리 리퀘스트인가? 서블리 리퀘스트입니다. 서블리 리퀘스트 타입이 이걸 이제 리퀘스트로 저희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처리하시는 걸로 달라고 하면 요청을 하면 준다. 디스패치 서블릿한테 이제 요걸 그 리퀘스트 주세요 라고 하시면 준다. 이런 얘기죠. 되시겠죠? 이렇게 주시게 되고요. 그 업로드 메소드를 아까 전에 리퀘스트만 빨간 줄이 났었는데 지금 이제 전체 줄이 빨간 줄이 나고 있어요. 업로드 메소드를 뭐라고 만들었냐? 얘를 보시면 이쪽에 그 저희가 그 이 메소드 자체를 이제 트루 시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디클레이션에서 넘겨라 또는 서라운드 트라이 캐치를 해라. 주로 이제 넘기는 거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파일이기 때문에 얘가 폴더가 없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를 이제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폴더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제 업로드 폴더에 보시면 여기 얘가 뒤에 보시면 트로우 시켜놓은 게 보이시죠? 트로우 시켰습니다. 그 파일을 만들거나 뭐를 주목되는 거를 쓰시다가 이제 파일을 덮어쓰기 하는데 지금 실제로 있는데 덮어쓰기를 해야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일 객체를 만들 때 파일에 해당되는 것을 처리를 할 때에 얘네들이 이제 오류 부분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소드로 오류를 처리하게 해놨고요. 무조건 add throws declaration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외 처리에 해당되는 이제 exception advice
exception 어드바이스에서 찾아가지고 얘가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게 500번 오류가 납니다. 500번 오류. 그러니까 그냥 throw 시키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도 throw. 컨트롤에서 throw 시키면 그 exception 어드바이스가 잡게 되고요. 자, 이제 한번 보시면 그 업로드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하세요. 이거 무슨 처리를 했냐 이제 보시면 되는데, 맨 처음에 이제 파일 풀네임이 이제 저장한 파일의 패스와 URL 패스, 업로드 슬래시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2에 해당되는 이 패스와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파일 네임을 서버에 올라간 파일 네임에 해당되는 것을 잡아서 합쳐가지고 여기 있죠. 합쳐서 사용하는데, 이제 파일이 만약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냥 올려서 그 되게 되고요. 만약 존재하지 않으면 파일 패스에다가 noimage.jpg를 이제 리턴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미지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얘는 이제 noimage.jpg는 그 사용자가 회원 관리를 하는데 이제 사진을 올려요. 근데 사진을 올리는데 어떤 사람은 올리는데 어떤 사람은 안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올리면 그냥 이제 이렇게 눈사람 모양 이렇게 보이게 하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개 집어넣는 거예요. 노이미지로 집어넣고 로그를 한 개 찍어놨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얘가 실제적인 파일이 뭔지 이렇게 로그를 한 개 찍어라 라고 시켜놨고, 그 다음에 멀티파트 파일에서 얘가 널이거나 이퀄스 쌍따옴표, 이 얘기는 비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나중에 고칠 때 이제 is empty로 고칠 수 있죠. 그러니까 비어있지 않은 경우, 느낌표가 붙어있기 때문에 비어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비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를 하자. 그래서 그 파일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몇 가지 정보를 찍기 위해서 저희가 얘를 toString 메소드도 찍어보고, 그 다음에 getName을 이용해서 찍어봤습니다. 이 getName을 위해서 찍어서 사용하는 것은 여기도 이제 오리지널 파일 네임 이거 찍어놓고, 이 getName은 이제 서버에 올라가거나 이런 걸 위해서 저희가 그 파일 네임 뭐지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찍어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리지널 파일 네임을 이제 파일 네임으로 해서 이제 봤습니다. 이게 사용자가 올린 거죠. 사용자가 올린 건데 서버에 중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그로 인해서 파일 네임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여러 개를 정보를 다 찍었습니다. 찍어서 했고, 그 다음에 no duplicate, 쌍둥이를 배제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no duplicate가 이제 중복되는 쌍둥이 이런 뜻인데, 거기에 이제 노장에 붙여서 콩글리시죠. 그냥 해서 메소드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 처리하기 전에 이제 get real path를 먼저 잡아라 해서 그 real path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할 때 리퀘스트가 필요해요.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그래서 get real path를 먼저 다녀옵니다. 다녀와 보시면 이렇게 해서 그 패스 만들고요. 이제 슬래시 붙여요. 그 다음 파일 네임 붙여요. 이게 패스에 해당되는 게 지금 저희는 슬래시 업로드 슬래시 이미지 2로 해놨어요. 여기에 이제 그 이쪽에 나와 있는 여기죠. 여기 폴더에다가 이제 패스로 만들어 놨습니다. 얘를 이제 그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는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야 되는데, 여기다가 파일 네임을 두 개 다 붙여요. 완전히 붙인 다음에 이 파일 네임을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래서 이 패스에 파일 네임에 해당되는 게 있냐 없나 이런 걸 이제 찾아내는 것을 쓰기 위해서 실제적인 그 드라이버, 내 컴퓨터의 드라이버의 폴더의 파일 이런 게 이제 있는 점 찾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요. 리퀘스트에서 여기 get public harddisk 꺼내서 get real path 만드시면 이제 실질적인 하드디스크에 있는 게 되겠죠. 찾아서 쓰게 됩니다. 그냥 리턴 해줘요. 그러면 다시 Alt 키 누르고 왼쪽 방향키를 누르면 다시 이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인 하드디스크에 있는 이런 거를 찾아서 그 다음에 얘가 중복이 되는지 아닌지 찾으러 갑니다. No duplicate 찾아가시면 맨 처음에 여기 파일 풀네임에 해당되는 걸 받아서요. 지금 얘는 널인데 그 풀네임의 라스트 인덱스 점인데 이거는 확장자 바로 전입니다. .jsp랑 그 앞에 있는 파일명 폴더와 파일명으로 되어 있는 거랑 분리를 해내기 위해서 위치를 잡습니다. 닷 포지션 그래서 위치를 잡고 그 앞에 있는 게 파일 네임. 그래서 여기 닷 포지션 0부터 앞에 점 앞에까지의 위치가 이제 파일 네임. 그 다음에 그 점 위치부터 그 앞에 그 뒤에까지 있는 게 이제 JSP나 이미지 확장자, 여기 .jsp나 이제 .gif 이런 거 해당되는 것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CNT를 만들었는데 여기 중복이 됐을 때 중간에 카운트에서 여기 확장자와 중간에 넣는 것을 이제 파일 네임과 확장자 사이에 중간에 넣는 거를 이제 얘기합니다. 여기 파일 네임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CNT를 집어넣고 EXT 중복이 된다면 이제 얘를 계속 플러스해서 계속 돌립니다. 중복이 되지 않을 때까지 돌립니다. 여기 while문으로 무한루프를 돌리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중복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여기 if 문제한 게
if 문장에 달아서 중복 느낌표 한 개 붙였는데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죠. 되지 않는다면 브레이크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파일명이 만들어지는 거죠. 중복이 되지 않은 파일명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돌립니다. 계속 돌리고 지금 이제 얘가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려면 18객체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toFile이라는 함수를 만들었고 문자를 가지고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하시면 별거 아닙니다. new에서 파일명을 가지고 이제 파일 객체로 만들어서 리턴하는 이런 메소드를 한 개 만들어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toFile이라는 메소드를 거쳐오면 이게 파일 객체가 되고요. 이 파일 객체가 존재합니까?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봤는데 이그지스트도 컨트롤 키 꽉 누르면 얘를 이제 그 리턴에서 파일에 존재하느냐 아니냐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제 존재하게 되면 다시 이제 그 true 존재하면은 true 존재하지 않으면 false. 그래서 이제 느낌표를 한 개 붙였어요. 존재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죠. 그럼 브레이크에서 빠져나오고 아니면 이제 무한 루프를 돌립니다. CNT에다가 플러스를 붙여요. 이렇게 붙여서 사용해서 쓰시게 되고요. 그러면 그 맨 처음에 1, 그 0 이렇게 0인 경우에는 그냥 이제 이게 맨 처음이니까 그냥 파일 격체로 하고 그 맨 처음에는 그냥 원본 파일입니다. 원본 파일을 그냥 이제 해서 존재하냐 안 하냐 물어보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이제 그 이게 중복 맨 원본 데이터가 중복 원본 파일 내면 중복이 됐다는 얘기죠. 중복이 됐으면 얘를 이제 카운트를 붙여서 여기 CNT를 붙입니다. 그래서 원본 파일 플러스 1 2, 3, 4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이제 카운트가 계속 증가되면서 중복이 되지 않는 파일이 나올 때까지 계속 카운트를 증가시킵니다. 증가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리턴하는 거죠. 이 파일은 이제 toFile에서 파일 객체로 나온 게 리턴되게 되고요. 리턴해서 사용되면 다시 이제 Alt 키 누르고 왼쪽 방향 키 쓰시면 이렇게 nodeduplicate를 호출하면 이제 파일이 한 개 나오죠. 그래서 save 파일. 내가 중복이 되지 않은 파일이니까 이제 저장을 해야 돼요. 얘로. save 파일이 저장하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multipart.transfer to 한 다음에 save 파일을 넣으시면 중복되지 않은 파일로 얘가 거기 폴더 안에 저장이 됐다. 저장하도록 만들어 썼는데 근데 이제 요거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뭐 D 드라이브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저장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패스에다가 save 파일의 이름만 붙여서 이제 이거를 다시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save 패스에다가 중복되지 않은 파일의 이름만 붙여서 리턴하는 걸로 만드십니다. 그러면 이제 중복되지 않은 파일 레일에 해당되는 위치에 해당되는 슬래시 업로드 슬래시 이미지 2 그 다음에 파일 네임 이렇게 해서 나오는 메소드가 이제 업로드 메소드입니다. 그 파일의 서버에다 올리기도 하고 거기에 중복되지 않은 파일을 받아다가 얘를 이제 처리해주는 요런 거를 이용하시면 돼서 이렇게 쓰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서버에 파일이 올라가고요. 그 서버에 파일이 올라간 파일명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위치 슬래시 업로드 슬래시 이미지 2 해가지고 하게 나오고 그럼 요거를 어디다 집어넣느냐 지금 여기 만들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 이미지 파일 VU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비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new해서 이미지 파일 VU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VU라고 쓰면 돼요. 위에 VU가 있으니까 이미지 파일 VU라고 쓸게요. VU 이거로 new에서 이제 이미지 파일 VU를 생성을 하세요. 생성을 하시고 이렇게 갔다 온 거를 이미지 파일 VU에 보시면 .set 파일 네임으로 여기 지금 이렇게 업로드된 파일의 이미지를 받아온 것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데이터 한 개인 경우에는 요거 하나만 쓰시면 되죠. 이렇게 한 개만 쓰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여기 그 이미지가 한 개가 올라갑니다. 이러면 이제 이미지 파일 VU를 만든 게 아니라 VU 안에다가 저희가 이미지 파일이라고 넣어놨죠. VU.set 이미지 파일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set 파일 이렇게 set 파일 name 이렇게 쓰시고 그다음에 프레지던트에 대한 것을 만드셔야 되죠. 프레지던트를 한번 찍어봤어요. 대표 이미지냐 아니냐 이런 거를 썼는데 그 대표지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렇게 땡땡 해가지고 쓰시면 인덱스 번호를 이제 사용하기가 좀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인덱스 번호를 플러스에서 써서 사용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돌리실 때 이렇게 그 형성된 폰문 이렇게 돌리셔도 되고 인덱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면 프레지던트 요거 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프레지던트
프레젠트 처리를 해서 거기에 이제 얘가 대표 이미지 아니냐 이런 걸 이제 저장을 해놔야 되죠. 자, 그럼 요거 고치시면 이제 인덱스를 이용한 포분을 돌리세요. int i 이꼬르 쓰시고 0부터 인덱스 번호가 0부터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인덱스 번호에 해당되는 i가 적을 때 적거나 같다 또는 적다. 이제 이미지 파일에 파일점 쓰세요. 파일점 랭스보다 적다. 랭스까지 넘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i 플러스 이렇게 사용을 하셔서 가로 닫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가 여기 들어가죠. 그리고 요걸 한 개를 이제 M 파일을 꺼내는 걸 한 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M 파일에 꺼내는 거 작성을 하시면 밑에 게 다 똑같아지시고요. 여기 해당되는 게 세미콜론. 네. 그 멀티파트 파일로 여기 M 파일을 전부 다 써놨기 때문에 얘를 전부 다 인덱스로 고치든지 여기 img 파일 인덱스 번호 이렇게 쓰시든지 아니면은 이제 M 파일로 제가 꺼냈어요. 이렇게 꺼냈는데 이렇게 꺼내셔서 사용하시면 이꼴을 여기다 쓰시고 여기 인덱스 번호를 이쪽에다가 이제 인덱스 번호를 써서 i번째 이렇게 i번째에 해당되는 인덱스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꺼내서 한 개 한 개 꺼내가지고 저장하고 이게 향상된 포문이죠. 이렇게 합쳐서 향상된 포문을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한 개 꺼내는 걸로 쓰시면 되고요. 꺼내서 그러면은 인덱스 번호 i하고 프레젠트하고 같으면 1입니다. 요거하고 같으면 1로 세팅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0으로 세팅하는 거죠. 0으로 세팅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그 이미지 파일 부여에다가 부여점 쓰시고 부여점 set 쓰시면 set 프레젠트가 있습니다. 프레젠트 해당되는 것을 이제 1로 그 기본적으로는 0이니까 그냥 1로 세팅하거나 이제 또는 0으로 세팅하거나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3학년 산자 이런 거 사용해서 쓰시면 그 조건 물음표 그 다음에 0 땡땡 1 땡땡 0 그 이때 그 i하고 i고로 저희가 프레지던트하고 같다면 이꼴 2개 쓰셔야 되네요. 이꼴 2개 같다면 이렇게 같으면 1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0이고요. 이렇게 쓰시는 거죠. if 문장을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그 if 문장을 쓰면 이렇게 해서 이게 if 문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set present 0 그 다음에 그걸 else면은 set present 같으면 set present 1 그렇지 않으면 set present 0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자.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제대로 잘 세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DB에다 저장하러 가면 되죠. 부여는 여기다가 이제 잘 확인을 하고 넣습니다. 그 첨부된 파일에 해당되는 것은 로그를 이용해서 로그.info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찍어보자. 그러면 이제 리스트에 되어 있는 게 여기 이미지 파일 부여가 담겨져 있는 게 리스트죠. 요거는 이제 이 안에 이제 이미지 파일 부여가 담겨져 있다. 부여가 들어있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이 파일에 대한 그 저장할 수 있는 파일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게 리스트로 나오게 됩니다. 얘가 제대로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